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지 않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3,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내년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정확한 금액을 놓고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 계산이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각 시군이 걷어들인 도세를 인구수와 징수 실적 등에 따라 경상남도가 다시 시군에 줘야 하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에는 전체 세액 가운데 3에서 5%에 달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이 같은 조정교부금을 5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상남도가 밝힌 미지급 조정교부금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497억 원과 507억 원에 달하고 진주시 281억 원, 거제시 239억 원 등 18개 시군 전체로는 3,334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지급 조정교부금을 내년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일부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창원시 233억 원, 김해시 238억 원, 진주시 132억 원 등 모두 1,567억 원을 올 하반기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한 셈입니다. 시군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경남 도민들의 실제 경기,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다 일부 시군에는 조정교부금 금액 차이가 나 경상남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미지급된 조정교부금이 각각 776억 원과 25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497억 원, 507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이 1,800억 가량 남아있어 경상남도의 부채 제로 선언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부산의 취수원인 낙동강 상류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의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대구 달성군 현장과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철재 기자입니다. 1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구 달성 산업 유통단지 예정지. 1990년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간 큰 갈등을 빚은 옛 위천공단 지역으로 낙동강에서 불과 2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시 산업단지 조성 움직임이 일자 과거 위천공단 반대에 나섰던 환경시민단체들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밀양이지만 해도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환경 물질들이 강수량에 혹은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거다 이야기죠. 대구 환경청이 산업단지 신청을 반려하긴 했지만 사실상 조건부 반려여서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낙동강 수계 기금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을 사들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저감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환경단체들은 또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낙동강 수계 물관리법이 제정된 뒤에도 주변 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수질도 나빠지고 있다며 수변 구역의 지정을 확대할 것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해 28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돌보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 선생님들을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바다를 내려다보는 통영5광대 전투관입니다. 전통악기가 신명나게 한바탕 어우러집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체험학습에 나선 대안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입니다. 풍물 속의 학생과 선생님은 혼연일체가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먹어버리기 재밌어요. 전교생 20명은 학교 폭력과 부적응, 가정 해체 등으로 위기에 놓인 여종생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목표 첫 번째는 상처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이들 한 명씩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이는 수업은 범숙 학교만의 풍경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16년 동안
범숙학교 학생이 저지른 비행은 희박합니다. 한 가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너희들은 소중하다. 너희들은 아주 정말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이 주위에는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호받은 청소년들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회복지사요. 우리 집쌤처럼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뷰티 아티스트요. 일단 저는 꾸미는 것도 제일 좋아하고요. 상처를 보듬는 선생님들의 실천 교육에 교사의 권위와 존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시골 간이역인 하동 북천역 인근에 양귀비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메밀꽃, 봄에는 양귀비 꽃밭으로 변신하는 들판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만 제곱미터의 넓은 들판에 양귀비꽃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양귀비꽃의 붉은 물결에 관광객들도 감탄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이고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 딸들에 막 좋은 구경 많이 했네요. 지난해 가을 코스모스와 메밀꽃으로 뒤덮였던 하동 북천 들판. 지난해부터는 봄에도 양귀비꽃을 심어 해마다 2차례 꽃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벼농사 대신 꽃을 심으면 소득 손실분을 보상받게 되는데 이를 2배로 받게 되면서 농가에도 이득입니다. 지난해 5만 제곱미터에서 올해는 재배 면적도 3배 늘렸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마치고 바로 양귀비 파종을 합니다.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힘든 농사입니다. 이 양귀비 가꾸기 농사가. 하루 평균 50여 명이 방문하는 시골 간이역 북천역도 지난해 양귀비꽃 축제 기간에는 3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안에 그 기차 안에 그 분위기도 너무 잘 돼 있고 70년대, 80년대 그런 분위기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래갖고 행복했어요. 코레일은 오는 17일 부산, 울산에서 북천역으로 출발하는 관광 열차도 마련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하늘빛도 화창한 모습이고요.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단 내일은 비구름이 다가오겠고 30에서 7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많지만 돌풍을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름량 많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3도, 밀양과 의령 8도 안팎에서 출발해 이번 주 들어 가장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거제 23도, 내륙은 26도 안팎까지 올라 이맘때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크게 차이 나겠습니다. 현재 진주 11도, 거창과 합천 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이상 올라 하동 25도, 거창은 24도로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재임 때 박권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가입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 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실업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전역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남 18개 시군과 38개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해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지역 자율방재단, 경남 재난안전 네트워크 등 민간단체도 참여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태풍과 지진,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유해물질 유출 사고 등 모두 37차례 훈련이 실시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수출에 적합한 스프레이 국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경남 CS50호로 등록된 국화 신품종은 백색과 자주색이 혼합된 꽃잎을 가졌고 꽃을 잘 피우는 특성을 가져 국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해당 품종에 대한 특성 검사와 시장 조사를 마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원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옛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던 위험생물 연구시설을 도청 서부청사로 이전합니다. 경상남도는 위험생물 연구시설, 즉 BSL3를 도청 서부청사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내년까지 이전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위험생물 연구시설은 결핵균과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것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